안녕하세요. 내가 사랑한 미술관입니다. 어느덧 2024년도 다 지나고 새해를 맞았습니다. 다사다난했던 연말이라 예년 같은 연말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시끌벅적하기보다는 차분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맞는 연말 연시에 어울리는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지난 2024년 봄,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근처에 위치한 일민미술관에서 열린 단체전 포에버 리즘에서 본 스티브 비숍 작가의 당신을 기억할 무언가라는 작품인데요. 이 작품은 설치 작품으로 전시장 한편에 하나의 방처럼 놓여 있습니다.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면 카펫이 깔려 있고 한쪽 천장과 바닥에 일렬로 하얀색 수납장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. 수납장 사이 공간 한쪽에는 어떤 물건들이 놓여 있는데요. 가운데엔 해피 뉴 이어라고 레터링이 적혀 있는 케이크가 있고, 왼쪽엔 케이크를 조각으로 잘라 담은 반찬통, 오른쪽으로는 작은 라디오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. 라디오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이 음악들은 작품 입구에 적혀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잔잔하고 조용한 연주곡들로 구성된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며 케이크 위에 적힌 해피 뉴 이어라는 글자를 보고 있자니 고요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새해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. 그러다 고개를 돌리면 양 옆으로 쭉 늘어서 있는 수납장들이 보입니다. 닫혀있는 흰색 문들을 보니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새해의 무한한 가능성이 떠올라 새해에 대한 기대와 설레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해피 뉴 이어라고 적힌 케이크는 왠지 여럿이서 파티를 하고 새해 소원을 빌며 잘라 먹었을 것처럼 보입니다. 케이크 조각들을 담아둔 반찬통을 보고 있자면 새해 소원을 비는 무언가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그 안에 담아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더 오래 간직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. 당신을 기억할 무언가라는 작품의 제목으로 돌아가 보면 제목은 플레이리스트 중 하나인 키스 자렛의 동명의 연주곡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. 여기서 당신이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앞서 살펴보았던 작품 속 물건들을 떠올려 보면 끝나가는 올해 또는 다가올 새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당신을 기억할 무언가는 2024년 또는 2025년을 기억할 무언가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런데 과거인 2024년을 기억한다는 말은 이상하지 않은데 미래인 2025년을 기억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고 어색합니다.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억할 수 있다니요.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소설이 있습니다. 바로 김현수 작가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인데요. 김현수 작가는 책에 실린 동명의 단편 소설에서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면 과거를 기억하듯 미래도 기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소설에는 화자인 나와 지민의 어머니가 쓴 소설 속의 커플 등이 등장하는데 이 소설 재와 먼지에 나오는 커플의 이야기가 소설의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소설 속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랑이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동반 자살을 결심합니다. 그런데 이를 실행에 옮긴 순간 그들은 죽지 않고 시간은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.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들은 더 어려지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는 상태로 시간이 과거이자 미래로 흐르는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됩니다. 그들이 처음 만나던 날로 되돌아가며 둘은 가장 좋은 게 가장 나중에 온다고 상상하는 일이 현재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알게 됩니다. 그러면서 그들은 희망을 품게 되죠. 한 번 더 살 수 있기를, 다시 둘이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원래대로 시간이 흐르기를, 그리하여 시간의 끝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 이번에는 가장 좋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기를, 그러다 마침내 둘은 서로를 처음 만나던 날에 이르고 그 순간 시간은 다시 원래 방향으로 흐르면서 그들은 세 번째 인생을 살게 됩니다. 이 단편을 처음 읽고 나서는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. 한 번 더 읽고 나니 좀 더 이해가 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얼마 전에 개인적인 목표가 있어서 그걸 달성한 10년 뒤의 일기를 적을 일이 있었거든요.
목표를 달성한 10년 뒤의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쓴 일기였는데 최대한 자세하게 쓰다 보니 정말 현실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감동적이고 눈물까지 나올 뻔했답니다. 그 일기를 쓰고 나서야 비로소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소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소망하는 10년 뒤의 제 모습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. 그리고 그 믿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소설 속 문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다시 스티브 비숍의 작품으로 돌아가서 2025년을 기억할 무언가로 제목을 해석한다면 그 무언가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? 2025년 12월 31일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 본다면 각자 본인만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10년 뒤 모습은 얼마 전에 그려두었으니 이제 1년 뒤를 상상해 볼 차례네요. 저도 여러분도 가장 좋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무탈한 2025년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